테슬라 얘기해보죠. 좀 전 플러스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현재 테슬라가 직면하고 있는 규제나 정책 변화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관세 문제만 놓고 보면 테슬라는 디트로이트 빅3나 해외 자동차 제조사들에 비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머스크도 자동차 부품 관련 관세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죠. 제 생각엔 최종적으로 완성차에 관세가 적용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254.12를 기록했고요. 오늘 0.7%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테슬라의 변동성을 보면 14.46%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 달 동안에는 6.69%의 상승을, 6개월 동안에는 16.59%의 상승을, 202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37.07%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테슬라의 2025년 1분기 어닝까지는 미국 시간으로 약 7일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테슬라는 미국 시간으로 2025년 4월 22일 화요일에 1분기 어닝을 발표할 예정이고, 테슬라가 1분기 어닝을 발표하는 시점은 한국 시간으로는 4월 23일 오전 6시 30분이 될 것 같으며 조금 이른 시간이라서 어닝을 보시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서부와 동부의 시간은 다음과 같아서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에 따라 테슬라의 어닝콜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테슬라는 이번 2025년 1분기 어닝에서 어떤 발표가 나올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 안타깝게도 테슬라의 주가 차트에서는 조금 무서운 신호가 나타났다는 보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데스크로스로 일반적으로는 주가 폭락의 전조로 불리는 지표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테슬라는 이미 인도량 발표를 미스했고 그래서 안 좋은 어닝을 예측하고 있는데 이렇게 폭락의 시그널이 나왔다는 것은 매우 불길한 상황이며 이제부터 왜 이런 시그널이 나왔는지 같이 살펴보고 테슬라가 정말 하락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며 여태까지 있었던 테슬라의 데스크로스에 대한 역사를 확인하면서 지금이 매수의 기회일지 아닐지 어떤 상황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데스크로스가 뭔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데스크로스는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테슬라의 단기적 추세가 장기적 추세보다 약해졌다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테슬라의 1년 동안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면 테슬라의 단기 추세를 나타내는 50일 이동평균선은 2월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파란색인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5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해 있었지만 이제 두 그래프가 교차의 형태를 보이며 만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를 기술적으로는 데스크로스라고 부르고 있고요. 보통 주식시장에서 하락의 시작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불길한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데스크로스는 다우지수와 나스닥, 애플, 또 테슬라에서도 주가가 급락하기 전 이런 데스크로스가 먼저 나타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락의 전조 신호라는 것이 역사적으로도 확인 가능한데요. 이 최근 있었던 자료를 한번 살펴보면서 테슬라의 데스크로스가 언제가 마지막이었었는지를 확인해 본다면 2024년 2월 2일 근처에 데스크로스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024년 2월 2일 근처에 테슬라의 그래프가 어떤 모습인지 그래프로 한번 확인하면요. 50일 이동평균선과 20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는 데스크로스가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024년의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데스크로스가 발생하기 전 266달러였던 테슬라의 주가는 데스크로스가 발생한 이후에는 138달러까지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를 보면 왜 데스크로스가 발생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하는지 테슬라의 기록을 보면 그 미래를 예상하게 합니다. 자, 그럼 왜 테슬라는 이번에 데스크로스가 발생했는지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테슬라의 1분기 전기차 판매량의 감소를 들 수 있고 전년 대비 8.6%가 감소한 데이터를 발표하며 1분기 어닝을 안 좋게 예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테슬라가 중국 전기차 기업들과 가격 전쟁을 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그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BYD 같은 기업의 저가 공세가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는 테슬라가 2025년 6월 로보택시의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현재 기대감만 있을 뿐 아직 매출로 잡히지는 않고 있고 테슬라가 FSD에 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것이 매출로 잡히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트럼프의 반도체 관세 이슈로 테슬라는 공급망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결국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선을 뚫고 내려가면서 데스크로스가 형성된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정말 테슬라는 1분기 어닝 발표를 앞두고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을지 테슬라의 투자자라면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테슬라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고요. 한글 자막의 원본 영상은 회원님들에게 먼저 선공개되었고 라이센스 문제로 한국어로 더빙된 영상 같이 시청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볼게요. 트럼프 행정부의 기술 제품에 대한 일시적인 관세 유예 조치로 인해 애플이 시가총액 3조 달러를 획하면서 큰 반등을 보였지만 오늘 아침 빅테크 주식은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웨드부시 증권의 기술 리서치 글로벌 총괄된 아이브스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젠 인터뷰에서 이 관세가 미국 기술 산업을 수년 뒤로 물러나게 할 경제적 재앙이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지금 애플은 3조 달러를 넘겼습니다. 즈메 기술 업계에 대한 전망은 어떠신가요? 맞아요. 당시 상황은 정말 암울했죠. 하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상황이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관세 유예는 이래서 2개월 정도의 숨통을 틔워주는 조치이며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협상 여지가 생긴 것이죠. 투자자들은 이를 일종의 유예 기간, 숨고르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실적 가이던스를 기대하긴 어렵지만 지난주 상황과 비교하면 확실히 절벽에서 한 걸음 물러난 셈입니다. 댄, 그날 저는 해외에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좋은 시간을 보내려 했지만 이 사태가 벌어지는 걸 밤마다 지켜보며 팔로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인터뷰도 들었어요. 지금 커버하고 계신 종목들을 보면 그중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아직도 트와일라이트 존에 있다고 보시나요? 애플 관련 리포트 제목도 그렇게 붙이셨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 관세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올해 안에 어떤 기술주도 낙관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게 협상을 통해 더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테슬라부터 GM, 그리고 기술 공급망에 있는 거의 모든 기업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And that's something that tech companies, auto companies from Tesla to GM to basically every tech company in the supply chain is dealing with. 현실은 산업계가 목소리를 냈고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반응했고 달러 역시 방향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백악관도 협상이 가능한 수준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신호죠. 시장도 지금 상황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결국 기술 분야에서는 협상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는 것 같네요. 트럼프 행정부가 기술주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주는 제가 25년 동안 이 업계에 있으면서 겪었던 그 어떤 시기보다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닷컴 버블,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까지 모두 포함해서요. 미국 기술 산업이 얼마나 위태로웠는지 아직도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과 산업계는 이미 답을 제시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죠. 물론 어느 정도의 리쇼어링과 최소한의 보복 관세는 필요하겠지만 지금처럼 유지되긴 어렵습니다. 단지 정치인의 마이크 뒤 이야기만이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보고 있는 현실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댄, 테슬라 얘기해보죠. 좀 전 플러스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현재 테슬라가 직면하고 있는 규제나 정책 변화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특히 일론 머스크가 정치권과 가까운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만의 독자적 상황이라 볼 수 있을까요? From your best estimation, does that alleviate enough pressure on Tesla, or is Tesla in a world of its own, especially considering Elon Musk's annexation to the White House? 관세 문제만 놓고 보면 테슬라는 디트로이트 빅3나 해외 자동차 제조사들에 비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머스크도 자동차 부품 관련 관세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죠. 제 생각엔 최종적으로 완성차에 관세가 적용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플러스가 지적한 것처럼 부품이 아닌 완성차에만 관세가 적용된다면
그 영향은 훨씬 적어질 겁니다. 그게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로 봐요. 하지만 테슬라의 경우 중국 내에서의 보복 조치가 우려됩니다. 예를 들어 자국산 제품 구매 장려 같은 정책이죠. 앞으로 6개월은 오스틴 공장, 자율주행, 생산 확대 등 여러 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머스크 본인이 이야기한 브랜드 이미지 문제도 유럽과 미국 내 수요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분기는 테슬라와 머스크에게 모두 중요한 시기가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머스크가 정치와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애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애플 역시 커버하고 계신데요. 앞으로 애플의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고 아이폰 가격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애플은 이번 실적 발표에서 가이던스를 제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엔 매출 추정치가 이미 10% 정도 하향 조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수요 둔화와 불확실성이 반영된 수치입니다. 별도의 관세가 적용되고 기존 관세와 겹치게 되면 아이폰 가격은 $2,000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엄청난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향후 2에서 4개월 사이에 협상이 어느 정도 타협 가능한 수준으로 진행될 거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애플을 하향 조정하지 않았고 어떤 기술주도 하향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협상은 결국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지난 3개월간의 장기 차트를 보면 애플 주가는 여전히 하락 추세 속에서 저점을 높이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를 노릴 만한 지점은 어디라고 보시나요? 기술적 분석과 투자자 심리를 고려할 때 애플은 현재 어떤 위치에 있다고 보십니까? As you're thinking about the technical analysis versus where investors would be apt to buy in and looking at some of the dip buying opportunities that are in the market, where does Apple sit within that? 현재 애플의 비즈니스 모델은 완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이폰 수요나 AI 일정 지연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20% 정도의 주가 하방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낙관적 시나리오에선 $250에서 $270까지 회복할 수 있고 비관적일 경우 20% 더 하락해 $180 선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 지점이 되면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50, 260, 270, worst case, you could go down another 10, 15, 20%, right? I mean, I think as you start to get toward 180, that's where a lot of investors look like it's like table pounder time.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어떤 게임의 룰을 따르고 있는지, 관세 문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2026년을 향해 어떤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귀중한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댄, 언제나처럼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자, 영상을 다 봤는데 사회자는 매번 바뀌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현재 테슬라가 직면하고 있는 규제나 정책 변화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를 질문합니다. 여기에 댄 아이브스는 관세 문제만 놓고 보면 테슬라는 디트로이트의 빅3나 해외 자동차 제조사들에 비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설명하면서 미국에서 가장 많은 미국산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 테슬라가 관세 문제에 있어서 가장 적은 영향을 받을 거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부품에까지 관세가 붙는다면 테슬라에게도 영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도 자동차 부품 관련 관세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한 적이 있고요. 이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일론 머스크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댄 아이브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완성차에만 관세가 적용되는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가 데스크로스의 위기를 겪고 있는 이유가 바로 반도체 산업 전용 관세가 도입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 때문인데요. 정말 반도체 관세가 붙는 것이 현실화된다면 다른 자동차 기업보다 더 많은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는 테슬라에게는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테슬라의 모델 3나 모델 Y 같은 저가형 스탠다드 모델의 경우 중국산 LFP 배터리를 사용하는데 여기에 25%의 관세가 붙게 된다면 테슬라의 마진이 줄어들 것을 예상할 수 있고 또 테슬라의 가격을 인상시킬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데스크로스가 발생하는 이유는 테슬라의 자체적인 문제도 있지만
정치적인 문제가 큰 이유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런 관세 전쟁이 지속된다면 테슬라의 주가 역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댄 아이브스의 예상처럼 자동차 부품이 아닌 완성차에만 관세가 적용된다면 실제로 테슬라가 받는 영향은 훨씬 적어질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이 중국의 자동차인 BYD나 니오, 샤오펑 등의 수입 차량에만 관세가 적용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테슬라는 관세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특정 완성차 업체에만 관세를 붙이게 된다면 중국 내 보복 조치가 우려되고, 예를 들어 자국산 제품 구매 장려 같은 정책이 나오게 된다면 테슬라를 배척할 수도 있지만, 테슬라는 중국 현지에서 차량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부품 관세에 대한 영향보다는 그 피해가 작을 것으로 예상되고, 정말 이런 관세 정책이 나오게 된다면 테슬라에게는 매우 긍정적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나오더라도 데스크로스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다 매도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할 수도 있는데요. 이 데스크로스가 나왔다고 무조건 하락하는 것은 아니고 예상과 다르게 간 적도 있습니다. 자, 실제로 비슷한 사례는 2021년 7월 7일 테슬라는 데스크로스를 기록한 적이 있는데, 데스크로스 발생 이후 오히려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한 적이 있고, 205달러였던 테슬라의 주가가 412달러까지 올라가면서 불과 4개월 만에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고, 당시에도 시장에서 공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결국 실적과 기대감이 데스크로스를 돌파한 적이 있습니다. 자, 2021년 당시 테슬라에게 데스크로스가 나왔었지만, 그럼 2021년 당시 테슬라가 어떻게 데스크로스를 돌파했는지를 보면, 그 당시 테슬라는 2분기 실적이 호조로 나왔고 FSD 구독제를 론칭한다는 발표로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으며, 또 렌트카 회사인 헐츠와 10만 대 계약을 발표하면서 예상과 다르게 상황을 반전시켰습니다. 자, 테슬라가 이와 같은 일을 다시 한번 재현하려면 이번 1분기 어닝에서 예상과 다른 좋은 2025년의 가이던스를 발표해야만 하고요. 이번 어닝콜을 통해서 FSD의 가입자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발표해 차량 판매 이외에도 새로운 수입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어야 하며, 2개월 뒤로 다가온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하반기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 모델 2에 대해서도 반드시 힌트를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앞서 말한 부품의 관세가 완성차의 관세로 정말 결정이 바뀌게 된다면 데스크로스 이후 예측되고 있는 하락과는 완전히 다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 현재 데스크로스는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테슬라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지만, 테슬라가 전략적으로 저가 모델과 로보택시의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다면 다시 상승의 전환도 가능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적 발표 전까지는 굉장히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이고, 지금은 공격적인 전략보다는 관찰의 타이밍이 더 가깝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테슬라의 데스크로스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가 궁금하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